자, 두 번째 선상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박앤로라는 사람이 그 부산으로 가서 일본과 전쟁하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이 작품이 쓰여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박앤로라는 사람이 무장으로 그 통주사로 부산에 가서 일본 왜적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그 중국의 고사들을 인용해서 여러 가지 원망의 대상들을 얘기하면서 그 배에 대해서 원망을 했죠. 배가 있어서, 그리고 혹은 이제 일본을 만들어낸 진시황이라든지 서불 뭐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작품이 앞에서 전개가 됐고, 그 지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만하자, 팽개쳐 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의 이제 좋은 부분들, 배는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다 해가지고 이렵주, 편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작품 앞부분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일 보건대, 즉 배가 풍류를 즐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보건대, 배 생긴 제도야 지묘한 듯 하더마는, 지극히 묘한 듯 하더마는, 어찌 우리와 같은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 자 세모 쳐봅시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듯한 엄청 빠른 판옥선을 주야로 비껴 타고, 그럼 판옥선은 풍류를 즐기는 배가 아니라 무슨 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한 배죠. 네, 그래서 배가 좋은 배다 나쁜 배다, 내가 추구하는 배는 아니다. 밤낮으로 비껴 타고, 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인풍영어를 하되, 인풍영어를 자연을 읊조리되, 뭐 시를 읊조리되, 흥이 전혀 없는 게요. 배를 타면서 똑같이 인풍영어를, 즉 시를 읊조리는데 흥은 전혀 없다. 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가볼게요. 계속. 석일 주중에는, 석일은 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어제가 아니라 과거 정도로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주중에는, 배 가운데는 배반이 낭자하다, 뭐 혈흔이 낭자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낭자는 막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배반은 술상입니다. 술상.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술은 뭐예요? 풍류를 즐기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과거 배 위에는 술상이 낭자했다는 것은 과거의 배는 풍류를 즐겼다는 건데, 금일 주중에는, 금일은 지금을 뜻합니다. 오늘 배 위에는 대검장창뿐이로다. 대검장창 세모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배 위에는 뭐다? 전쟁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배지만, 둘 다 똑같은 배지만 가진 배 다르니 가진 배가 다르다. 기간, 그 사이 우락이, 우는 뭐예요? 근심. 그리고 락은 즐거움을 뜻합니다.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다. 그러면 근심은 지금 전쟁이 있는 배고, 즐거움은 풍류가 있는 배겠죠. 그래서 상황이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시상으로 넘어갑니다. 시시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머리예요, 머리. 북신을 바라보며, 북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별입니다. 뭡니까? 북극성입니다. 가장 밝은 별이죠. 북극성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해, 달, 북극성 하면은 뭘 의미한다? 임금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상시 노루 천일방을 디인하다, 디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죠. 뭐가 떨어진대? 상시, 늙은, 항상 상시 노루, 늙은이의 눈물입니다. 늙은이의 눈물. 늙은이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자기가 늙은인데 왜 눈물을 흘리냐면 북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천일방은 어떤 하늘 한가운데, 하늘 한가운데, 뭐 하늘 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네요. 하늘 한 부분에 늙은이가 눈물을 상시로 흘린대요. 떨어뜨린대요. 그럼 결국 임금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을 걱정하기도 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근시무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우국의 감정해서 우국지정이라고도 하고, 우국, 나라를 걱정하면서 충을 다하는 감정해서 우국충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국지정과 우국충정이 드러난다.
자, 계속 갈게요. 오동방 문무리. 오동방은 나우자에다가 동방,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의 우리, 즉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당송,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즉 중국에 디랴 많은, 지겠냐 많은, 그럼 뭐 우리나라도 잘 나가는 나라다, 자부심이 드러나 있죠. 근데 국군이 불행하야 해추 흉모, 아주 추악한 해적들, 추악한 해적들 누구예요? 외적을 의미하겠죠. 국군이 불행해서 외적들이 만고수 안고 있어. 외적에게 만고수, 오래된 그런 수치, 치욕을 안고 있어. 100분의 한 가지도, 100개 중에 한 가지도 못 씻어버렸거든. 그 만고수를 못 씻어버렸다. 이 몸이 무상한데, 무상하다라는 것은 보잘것 없어도 신자 되어 있어다가, 신하의 몸으로 되어 있어다가 궁달의 길이 달라 못 매옵고 늙으신들 우국단심이야 어느 가게 잊을런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궁달의 길이 다르대요. 궁달은 궁은 아주 높은 거예요. 아니다, 궁 지울게요. 다시, 궁핍하다 할 때 궁자예요. 궁은 아주 미천한 거예요. 달은 영달 할 때 영달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럼 나쁜 것과 좋은 것에 각각 길이 달라 못 매시고 늙었대요. 누구를 못 매셨을까요? 임금님을 못 매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임금님은 아주 높고 나는 낮아서 서로 임금님과 나의 길이 달라서 임금님을 모시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궁이라는 것은 좀 그 무신들을 뜻하고 달은 그 문신들을 뜻해요. 그래서 문신과 무신이 길이 다르대요. 그럼 임금님을 모시는 애들은 그 문신들이고, 임금님을 모시지 않는 애들은 무신들이죠. 그럼 얘네는 싸우는 애들이고 얘네는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신과 무신의 길이 달라 임금님을 모시고 있지 못했다, 그러면서 늙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좀 맞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참고서에는 첫 번째 해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랬던 임금님을 모시지 못하고 늙어 있는데, 우국단심이야. 우국, 나라를 걱정하고, 단심, 일편단심할 때 임금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단심이라고 하죠. 단심이야. 어느 가게 잊을런거, 어느 시각에 잊을란가. 잊을 거예요, 안 잊을 거예요, 안 잊을 거죠? 서리법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감개겨운 장기는 아주 열받아, 아주 화가 나서 이 치욕스러움을 잊지 못하는 그런 장기는, 장수의 기운은 노당익장하다마는 늙으면 늙을수록 더해간대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해간대요. 조그만한 이 몸이 병중에 들어있으니, 조그만한 이 몸이 아주 병에 들어있대요. 근데 설분 신원이 어려울 듯 하건만은, 내가 기우는 그 장기, 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일본 외적들한테 화가 나 있는 그런 것은 늙으면 늙을수록 더 계속 쌓이고 있는데, 내가 병중에 들어있다 보니까 설분 신원, 이 설자가 눈설자죠. 분이 쌓인 것을, 신원은 그 내가 이 화가 난 거를 떨쳐내는 거를 설분 신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분 신원이라고 정확한 뜻을 얘기를 해주자면, 분함을 씻고 원한을 풀어버린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내가 분함을 풀어내는 거, 적게 그 일본한테, 외적들한테 분함을 풀어내는 것이 어려울 듯만 하대요. 왜? 병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있고 늙었기 때문에 설분신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시상이 전개되죠.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설분신원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 거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전개가 되겠죠. 왜? 이 사람은 무장이니까. 자, 사제갈은 죽은 제갈량입니다. 죽은 제갈량. 그리고 생중달 여기 지우고 정리해 볼게요. 생중달은 살아있는 중달이란 뜻이에요. 죽을 사자에 살생자예요. 근데 멀리 쫓았대요.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쫓았대요. 얘가 유비의 그거잖아요. 그리고 중달은 조조 쪽이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자기가 죽으면 이 중달이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기 전에 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입간판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그 실물 형태의 입간판을 제갈량 자기 걸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척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달이 이 입간판을 보고
제갈량이 살아있네 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죠. 그래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쫓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었어도 이거 봐라, 얘네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다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자, 손빈이랑 방연 얘기를 합니다.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대요. 근데 손빈이라는 사람은 방연이랑 친구였는데 배신당해서 손빈이 팔다리가 잘렸대요. 옛날 그 중국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방연이 손빈을 무시하고 이게 팔다리가 잘렸으니까 이렇게 넘봤다가 손빈이 방연을 물리쳤대요. 그래서 몸이 성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리쳐낸 것을 얘기하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내가 병들고 늙었지만 얘네들도 이랬는데 나야 못하겠느냐, 이런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갖춰져 있고, 수족이 갖춰져 있는 거 누구 대비하는 거예요? 손빈이랑 자기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맥, 목숨의 맥이 이어져 있으니, 그럼 이거는 제갈량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서절구투를 적으냐 저을 쓰냐. 서절구투 이거 상당히 이게 쥐나 개 같은 도적이에요. 아주 그 일본을 아주 엄청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나라를. 지금 일본과 외나라는 다른 나라일까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것 같습니다. 적으나 조금이나마 저으다 이거 두렵다입니다. 조금이나마 두렵겠느냐, 두렵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비선에 달려들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배, 즉 전쟁하는 그 함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며 맨 앞에 거쳐서 9, 10월 상풍에 9월, 10월쯤에 그 서리 바람에 낙엽같이 헤쳐버리다. 누구를? 외적을.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할 것인가. 자, 칠종칠금도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고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갈량 고사를 또 가지고 온 건데요. 제갈량이 오랑캐 남만의 왕이 있었대요. 남만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제갈량이 얘를 일부러 7번이나 놓아주고 7번이나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맥 빠지게 하려고. 그러면 거의 적을 가지고 돌았다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적을 우리가 가지고 노는 것을 내가 그렇게 못하겠는가. 그래서 또 중국의 고사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의 고사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잘 알면 무슨 의도로 이 고사를 인용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준피도이드라. 준피도이 또 외나라를 좀 외나라 외적들을 되게 낮잡아 부르고 있어요. 준피 꾸물거리는 섬나라 오랑캐들아. 수이 쉽게 거랑하라. 항복을 구걸하라. 항자불살이니. 항자불살,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겠으니 너를 구태 선멸하겠느냐. 이거 왜 이러죠? 선멸하겠느냐. 오왕성덕이, 나 오자예요. 우리나라 왕의 성덕이 욕병생 하시니라. 저희 쳐봅시다. 욕병생. 자, 이 부분 욕병생. 병생, 나란히 병자에 같이 살아갈 생. 용. 자, 뭔 뜻이야? 함께 살아가고자 하신다. 그래서 포용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적이라도 니네가 항복을 한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뭐로 연결되냐면 태평천하의 요순군민. 요순은 아주 이상적인 나라예요. 태평천하의 나라. 요순군민이 되어 있어. 일월광화. 자, 일월광화 이거 봅시다. 이거는 햇빛과 달빛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럼 햇빛 달빛은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임금님의 성덕을 의미하죠. 해와 다른 임금님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조부조, 아침조자에 더할 부자죠. 아침마다 더해진다. 즉 이 임금님의 성덕이 더해간다라는 것을 계속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태평성대에 살고 싶다. 즉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거고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 거죠. 일본 놈들은 니네가 항복하면 우리 함께 살아갈 거고 태평성대를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전선 타던, 전쟁의 함선을 타던 우리 몸도 어주에 창만하고 어주 고기잡이 배니까 결국 무슨 배예요? 풍류의 배죠. 그래서 전선 세모 어주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겠죠. 창만, 늦게까지 노래하고 추월 춘풍에 가을 달 봄 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있어. 성대, 해불양파,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 것, 즉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은 외적에 대한
결론 정리를 해보면 외적에 대한 적개심, 분노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도 결국에는 뭐를 추구한다? 태평성대화. 또 뭐?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고사들 있죠. 제갈량 고사, 그리고 순빈방연, 그리고 뭐 칠종칠금 이런 것들 고사들을 알아야 되고, 앞에서 뭐 장한고사, 뭐 헌원씨, 뭐 진시황, 서불 이런 고사들을 인용했다 혹은 차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용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잘 알아야 내용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또 뭘 또 정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뭐 딱히 뭐 이 정도면 다 정리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선상탄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요게 선생님 문제를 좀 어려운 걸 가지고 왔는데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가 기억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태까지 좀 확인하는 문제들, 쉬운 문제들만 가지고 왔는데 수능 특강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여기 선생님 작품 해설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와 있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 그래서 뭐 나라에 충성하겠다,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 전쟁에 대한 관념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 참전하고 외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표출됐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진동영, 부산에 내려와서 병이 깊더라도 앉아있지 못하겠다는 것은 전란의 현장에서 느끼는 책임감 맞죠? 내가 통주사로 내려왔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마도를 굽어보며 배를 처음 만들었던 헌원씨를 원망하는 것은 전란의 원인에 대한 관념적 인식 맞죠? 내가 그랬죠. 이거 진짜 전쟁의 원인은 일본이 쳐들어온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원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배 만든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관념적인 의식이 드러나고 있죠. 자, 세 번째, 이렵주와 비교하면서 판옥선을 타며 느끼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 자, 이렵주는 통통배 같은 거라 그랬죠. 여기서 뭐 한다 그래? 술 마시고 풍류를 읊는다 그랬죠. 근데 판옥선은 전쟁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에 도외시했던 양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자, 네 번째, 외적을 준피도이라고 하는 것은 적개심과 함께 물리칠 수 있다는 씩씩한 기상 맞죠? 왜 낮잡아 부르는 말이잖아요. 이 꾸물거리는 섬나라 오랑캐야. 자, 다섯 번째, 임금의 성덕으로 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한다는 것에서 태평성대를 염하는 마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해불양파는 파도가 불지 않는 바다라 그랬죠? 이건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두어라와 그러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두어라 어디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두어라 어디서 나왔어요? 두어라 여기서 나왔죠? 위에서 지금 세 명에 대해서 뭐 했어요? 원망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 얘기하다가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상이 어떻게 전개됐어요? 배가 풍류를 즐기는 것도 있다라고 시상이 전환된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러나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제갈도 생중달 이 얘기 부분은 뭐예요? 위에서 내가 늙고 병들어서 설분 신원이 어려울 듯 하건만은 해놓고서는 그러나 하면서 얘네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시상이 전개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놓은 상태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두어라를 통해 1번 볼게요.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한 화제에 자책감이 드러난다. 그러나를 계기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제에 만족감이 드러난다. 일단 자책감이 드러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감이 드러난다. 지금 병들고 늙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들고 있나요? 일단 아예 틀린 말이죠. 자, 2번 봅시다. 두어라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시각이 드러나고, 그러나를 계기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인 식 아니죠. 자신감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회의적 시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그런 시각이에요. 근데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시각, 그런 거 나오지 않죠. 자, 3번, 두어라를 통해 화자가 현실적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를 계기로 화자의 현실적 고민이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네 번째, 두어라를 통해 과거의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그만두겠다. 맞죠?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러나를 계기로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5번 볼게요. 두어라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 맞죠? 그러나를 계기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 화자의 예상?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쵸? 예상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가야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봅시다. 자, 진시황, 장안강동거, 사제갈, 생중달, 칠종칠금, 요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뭘 지금 가지고 왔어요? 고사, 중국의 고사들을 얘기하고 있다. 자, 진시황을 활용한 것은 1번 볼게요. 외나라와 대척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스러움. 맞죠?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을 만들었잖아요. 얘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해서 맞는 말이죠. 자, B. 장안강동거를 활용하여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없는 처지로 인한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아니죠. 요거는 풍류를 즐기는 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으로 가야겠고. C. 사제갈 생중대를 활용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본부를 다할 것이다. 맞죠? 맞죠? 자기가 아무리 병들고 늙었어도 내가 사제달 생중달처럼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칠종칠금을 활용한 것은 뇌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계를 표현한다. 칠종칠금 맞죠? 가지고 놀았다잖아요. 7번. 그것처럼 자신감과 기계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이 요순시대 태평천하 유임금과 순임금, 중국 고대 전설상 임금으로 두 임금이 왕위로 오른데 태평성대가 계속 지속되었다. 평화로운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상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누앙사 보기 전에 이 작품을 먼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적이기도 하고 내용들 사실적이고 한자투가 많았다 뭐 이런 것도 정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이 자세히 꼼꼼히 읽다 보면은 내용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도 꼭 나올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상탄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